안녕하세요, 간지입니다. 네, 오늘은 그 렉스턴 스포츠, 작년 한 해 정말 화제가 된 차죠. 그 국내 픽업 트럭의 최강자, 유일한 최강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차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 어느 정도의 워낙에 경쟁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판매량은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작년에 출시된 이 렉스턴 스포츠가 대박을 치면서 사실 지금 르노, 삼성, 쉐보레에서도 이 픽업 트럭을 국내에 출시해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픽업 트럭의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렉스턴 스포츠의 튜닝 차량을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차의 오너는 그 렉스턴 스포츠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 운영자이신 렉스턴 스포츠 클럽 Q200 운영자님의 차량이고요. 운영자님을 함께 모시고 같이 차량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렉스턴 스포츠 클럽 Q200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운영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친구예요. 작년부터 친해져서 나이도 같고 해서 친구 먹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이니까 존댓말로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친구. 평소대로 술 먹고 욕하시는 그런 거 안 돼요. 네. 자, 오늘 그 동호회 운영자님 차를 제가 한번 찍어봐야지 하자 드디어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렉스턴 스포츠라는 차가 일반적인 차들의 튜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차를 둘러보기 전에 동호회 운영자로서 되게 많은 회원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동호회 회원분들이 많이 하는 튜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타이어를 많이 바꾸시고요. ATM이나 MT 타이어로 바꾸시고, 그리고 스프링을 바꿔줍니다. 강성 스프링으로. 네. 그리고 또 다른 튜닝 같은 거는 많이 하는 거 없나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오프를 많이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뒤에 견인골이나 앞에 윈치를 달아가지고 혹시나 예. 이게 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차가 어디 빠져버리거나 하면은 사실 산속이나 들어가면은 견인차들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가지 않고 한 두셋씩 같이 다니면서 빠지면은 차량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같이 빠지면 장비를.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차량을 한번 둘러보고 예. 렉스턴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 차 색상은 순정 색상인가요? 예, 색상은 순정 마블 그레이라는 색상이고 마블 그레이. 예. 요즘 핫한 또 어벤져스 마블 상관없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옆쪽으로 도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데칼을 너무 멋있게 해놓으셨어요. 예. 이 데칼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데칼은 처음에는 다른 데칼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나서 데칼을 한번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커스텀 데칼입니다. 일산에 저희 동호회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 JST라는 업체에서 한 데칼이고요. JST. 예. JST 유명하죠, 일산에서. 네, 유명하죠. 이게 운영자 차량이다 보니 눈에 띄는 거를 제가 선호를 해서 사장님과 얘기를 한 끝에 이 용데칼로. 그러니까 용이 예. 돼 있어요. 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직접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용을 해달라. 독수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하. 그 중에서 용이 가장 눈에 띄어서 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런 데칼을 그 플래핑을 하게 되면 그 위에도 이렇게 씌울 수가 있나요? 보시면은 데칼 위에도 되어 있고요. 아하. 랩핑한 차량 위에도 데칼이 가능합니다. 저는 또 이제 곧 플래핑을 계획 중이라 예. 그 위에 또 약간 질리게 되면은 또 데칼 생각하고 있어서 요런 멋진 디자인이면은 좀 해볼만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어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순정 타이어가 아니잖아요. 순정 타이어가 아니죠. 이게 오프로드용 타이어로 교환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오프로드 타이어는 MT라고 해가지고 네네. 나오는데요. 이거는 얼터레인이라고 해서 전천후 타이어예요, 사실상.
근데 일반 순정보다는 오프를 타기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지금 렉스턴 스포츠가 순정으로 몇 인치 타이어가 나오죠? 순정으로 20인치까지 나옵니다. 20인치. 예. 이 타이어는 이 몇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 18인치 타이어. 18인치 휠에 32인치급 타이어를 낀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맞게 나오는 타이어가 있나 보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근데 어마무시해요. 보면은 이걸로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을지 참, 물론 달릴 수야 있겠지만 이 정도면 연비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연비가 어떻게 나오시나요? 현재는 한 10 초반대가 나오고 10 초반대. 예. 원래 공인 연비가 아마 11.2인가 그럴 거예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네요. 차에 지금 무게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비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죠.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렉스턴 스포츠 하면 또 이 뒤쪽에 적재 공간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뒤쪽을 한번 가보시죠. 자, 와, 이게 뒤쪽이 또 어마무시한데요. 사실 이것도 적재 공간은 국내에서 현재 지금 나온 픽업 트럭 중에선 가장 넓은 건가요? 전 모델이 코란도 스포츠였는데 네네. 코란도 스포츠에 비해서 조금 더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커졌냐면은 이 높이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모델들이 액티언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는 사실 껍데기만 바꾼 모델이에요. 모델인데 이거는 적재함 아예 풀체인지가 되면서 나온 모델이라 좀 더 깊어졌어요. 사실상 약간 좀 짧아졌는데 길이 자체는 더 높아져 가지고 더 많은 짐을 수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문 한번 제가 닫아볼게요. 예. 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요. 이게 무거워서 트렁크 도우미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트렁크 도우미요? 예. 이거 무슨 기능이죠? 트렁크 도우미를 달면은 현재는 이렇게 내리면은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트렁크 도우미를 양쪽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멈춰요. 예.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올리고 닫는 게 편하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루미늄 판, 체크판이나 이런 거 장착을 하시면 역시나 무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정대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정대 같은 느낌처럼 떨어지게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알루미늄 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적재함 위에 버너나 이런 걸 올려놓게 되면은 레저. 네, 레저를 위해서 체크판을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 피우기도 편하고 하니까. 제가 순정의 모습을 봤는데 이 순정이랑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롤바 같은 것도 원래 다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롤바는 커스터마이징 품목에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아이언빌드 제품들이 커스터마이징 품목에 들어가 있고 커버 같은 경우도 커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커버는 네. 아예 없는 거죠. 커버가 순정에는. 없고 진보 제품들이 탑으로 나옵니다. 스포츠 모델이나 렉스턴 스포츠 캅 모델 해가지고 전용으로 따로 나와요. 진보. 근데 진보 외에도 뭐 넥스피아, 뭐 EDM, 뭐 올댓 등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뭐 롤바 같은 경우도 커스터마이징 품목에는 아이언비드 제품이 들어가지만 제 거는 301 스튜디오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호회에 있는 업체들만 봐도 뭐 TRC, 뭐 렉스커버, 마일스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저 12 맞죠? 12 안테나. 네, 맞습니다. 정말 12 오랜만에 보네요. 사실 요즘에는 정말 12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동호회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네, 많지 이게 않죠. 렉스턴 스포츠 동호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걸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지금 동호회에서 이거 12 같이 장착하시고 네. 같이 다니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일단 저희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회원분들도 이제 같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뭐 이 콜사인이 따로 있나요? 저희 엔트리 스티커가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채널 33번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33번. 근데 화물차들도 많이 2번을 쓰세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넘버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넘버링이랑 뭐 같이 혼합이 된 건가요? 이게 아니면 제 넘버고요. 넘버링도. 그리고 이거는 저희 12 채널. 12 채널. 네.
이거 약간 좀 옛날 동호회에서 많이 하던 건데 저 좋아하시네요. 아무래도 이 뭐야 뭐 이거는 동호회 스티커일 거고 이건 뭐 독도 예. 뷰티풀 아일랜드 오브 코리아 우리 JST 요 데칼하신 데가 JST라고 그러셨죠? 예. 근데 전 지난번부터 이렇게 차를 보면서 느낀 건데 궁금했던 건데 이 연부장 대체 뭡니까? 난 너무 궁금해서. 이게 일산에 있는 업체인데요. 뭐 연부장으로 돼 있진 않고 더 프레임 모터스입니다. 네. 거기 연부장이 잘해서 연부장인 건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연부장이란 분이. 예. 이분이 오프로드 튜닝 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 주로 일산 업체를 많이 다니시네요? 제가 아무래도 일산에 살다 보니까 맞다 그죠? 예. 일산 쪽에 일산 업체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다 일산 업체 저희. 호구 왔다. 이게 차량이 진짜 상당히 높아요. 사실 아까 제 차를 옆에 대놓고 봤는데 제 신형 소나타가 아직 서스를 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것도 아닌데 완전 거의 쭈구리가 되더라고요. 아까 재보니까 본넷 끝이 가슴까지 왔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무릎 바로 위 정도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야가 탑승했을 때 시야가 상당히 주행 중에 높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시야가 높으면 높을수록 편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보통 승용차를 많이 타시고 요즘에는 SUV를 많이 타시는데 승용차 탈 때랑 SUV 탈 때랑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더 높아서 시야가 환하게 보입니다, 정말. 보통은 일반 차들의 루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차를 타시면은. 저도 옆에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세단의 정숙성과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요런 게 상당히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사실 렉스턴 스포츠를 타시는 분들은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세단 타시는 분들하고는 많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면 외관은 대충 이렇게 훑어본 것 같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 보시면 여기 사이드 스텝이 따로 있는데 요것도 순정이 아닌 거죠? 네, 이것도 아까 뒤에서 스티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 연부장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아마 렉선 스포츠로는 이게 1호로 만들 겁니다. 이것도 커스텀으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양산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원래 코란도 스포츠에도 장착이 됐었는데 약간은 프레임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진짜로 이거 사이드 스텝 없으면은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자, 그럼 한번 일단 탑승을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너무 높아요. 이거 없으면 타지도 못하고. 야,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사실 렉스턴 스포츠 하면은 약간 화물인가요? 약간 적재에 좀 특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좀 실내 공간이 되게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한 이미지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번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좀 나와준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우와! 이거 짱짱하네요, 이거. 아무래도 프레임 자체에다가 프레임 자체에다가 사실 뭐 차가 나온 지는 좀 됐으니까 실내 리뷰 같은 거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뭐 딱히 막 꾸며놓진 않았어요, 실내를. 그쵸. 대신 실내에 해놓은 작업이 이 손잡이거든요. 손잡이. 역시 일반적인 튜닝이 아니네요. 손잡이를 이거를 지금 스타렉스 것도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요. 색상이 많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회색이잖아요. 그죠. 회색 스타렉스 손잡이를 많이 하는데 물건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 얘기해서 만든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알루미늄을. 그래서 여름엔 따끈따끈합니다. 좀. 아니 여기 뭐야 이거 네. 뭐예요? 이거는 요거 상당히 얘기하신 특이한데? 거예요. 예. 이거는 더보임이라는 제품인데요. 예. 이게 후방 카메라가 유리에 달려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쵸? 적재함 아래쪽이 잘 안 보여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번호판이나 보통 저기 적재함 손잡이 쪽에 장착을 네네. 하거든요. 아. 좀 더 요 카메라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볼 수 있게 좀 더 각이 넓게 보이겠네요. 그러면은. 넓게 보여요, 확실히. 요거 좋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또 실내에는 딱히 여기 CB 있네요, CB.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도 이 제품 사용했었거든요, LF 소나타 할 때. 이게 야. 분리형이라 편하죠. 그죠. 요 마이크 여기 있고.
마이크는 다이소에서 줄을 사가지고 세상에. 걸어놨습니다. 뭐 사실 시승까지는 괜찮고요. 뭐 신나게 예전에 타봤으니까 시승까지는 괜찮고, 렉스턴 운영자가 말하는 렉스턴 스포츠의 승차감은 순정 상태는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순정일 때는 동네가 저는 장항아이시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자잘한 방지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보수해서 좀 괜찮아졌는데, 순정 상태보다는 뒤에 리어 쇼바를 바꿔주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게 쇼바 종류가 워낙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콤프 거를 끼고 있거든요. 앞에는 순정을 끼고 있고, 스프링 같은 경우는 빅프 스프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승차감 개선을 한다고 엘리에서 승차감 개선 4종 세트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은 순정 상태 때보다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보시면은 모임 같은 거 나오시면은 다 제각각 세팅이 달라요. 앞에 쇼바도 하신 분들 있고, 앞에 더블 쇼를 넣으신 분들도 있고, 뒤에 쇼바 종류도 워낙 많고, 스프링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처음이라 뭐 고민하지 마시고 모임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시승을 해보시고 튜닝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야, 역시 동호회 운영자답게 자동차 승차감을 물어봤는데, 끝은 튜닝과 동호회 많이 나오세요. 네네, 역시 운영자답습니다. 운영자의 기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서 예. 나머지 제가 렉스턴 스포츠와 픽업 트럭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나가보시죠. 아이고. 자, 오늘 이렇게 클럽 Q200 동호회 운영자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점, 픽업 트럭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픽업 트럭이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이번 그렇죠. 렉스턴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 다녀온 그 서울 모터쇼에서 쉐보레에서 그 콜로라도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렉스턴 스포츠보다 더 큰 크기의 픽업 트럭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르노에서도 르노 마스터인가요? 알래스카 알래스카. 이 들어올 네. 예정이고, 포드 같은 경우는 레인저. 그래서 미드 사이즈 픽업들이 국내에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식으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픽업 트럭의 최강자 자리를 국내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동호회 운영자로서 사실 이런 경쟁 차량들이 계속해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인데, 요거에 대한 위기감이나 또 회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야 지금 렉선 스포츠를 1년 반 정도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뭐 르노나 쉐보레나 포드나 다 수입차잖아요. 그래서 렉선 스포츠의 가격은 맞출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쉐보레에서 나올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렉선 스포츠의 최상위 등급보다는 더 비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실 걱정은 별로 안 돼요. 어차피 네. 가격적인 면을 맞추기 힘드니 살 사람들은 사는 거고, 사실 취향 나름이죠, 사실. 역시 1등 동호회 운영자 같은 마인드입니다. 오만하네요. 오만하네요. 너무 반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쭤볼 건 더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끝 좀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끝!